안녕하세요 여러분, 아이러브9입니다. 오늘도 테슬라 소식 들고 왔는데요. 이번 건 진짜 하드웨어 3 타고 계신 분들이라면 눈 크게 뜨고 봐주셔야 될 내용입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이랑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시면 다음 소식도 놓치지 않고 바로바로 받아보실 수 있어요. 자, 그럼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번 주에 테슬라가 진짜 오랜만에 하드웨어 3, 그러니까 흔히 하드웨어 3 혹은 AI3라고 부르는 구형 컴퓨터를 탑재한 차량들한테 반가운 소식을 던졌습니다. 바로 FSD 슈퍼바이즈드 V14 라이트를 얼리 액세스 테스터들한테 배포하기 시작한 건데요.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버전은 2026점 20.5.1 버전입니다. 일단 미국에서 먼저 시작이 됐고요. 그런데 문제는 이게 미국에서만 풀린다는 거였죠. 그러다 보니까 미국 밖에 있는 하드웨어 3 차주분들 사이에서는 자연스럽게 이런 걱정이 나왔습니다. 우리는 이번에도 그냥 넘어가는 거 아니야? 하는 불안감이요. 사실 테슬라가 예전부터 구형 하드웨어에 대해서는 좀 소극적인 모습을 보여왔던 전례가 있다 보니까 이런 걱정이 나오는 것도 무리는 아니었습니다. 근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글로벌 하드웨어 3 차주 여러분들, 이번엔 안심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 테슬라가 이미 지난 4월에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입장을 밝혔거든요. 당시 테슬라 공식 X 계정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국에서 하드웨어 3 차량용 FSD V14 라이트가 출시된 이후에 우리는 V14 라이트를 추가적인 해외 시장으로 확장할 계획이다, 이렇게 딱 못을 박아뒀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FSD V14 라이트가 퍼블릭 밸리데이션, 그러니까 일반 공개 검증 단계에 들어가면서 사람들의 관심이 자연스럽게 옮겨갔습니다. 미국 말고 언제 다른 나라에서도 이걸 쓸 수 있냐는 쪽으로요. 여기서 하나 짚고 넘어갈 부분이 있는데요. 이번 업데이트가 사실 하드웨어 3 구형 차량 입장에서는 정말 오랜만의 업데이트입니다. 무려 14개월 만이에요. 거의 1년 넘게 이렇다 할 큰 업데이트 없이 기다려온 분들 입장에서는 이번 소식이 얼마나 반가울지 짐작이 가시죠. 그럼 이 FSD V14 라이트가 정확히 뭐냐, 이 부분도 짚고 가야겠습니다. 이건 기존 V14 메인 브랜치가 가진 능력이랑 기능 세트를 거의 그대로 압축해서 넣은 다이어트 버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메모리 제약이 심한 AI3 컴퓨터에서도 돌아갈 수 있도록 경량화한 빌드인 거죠. 그런데 이게 말이 쉽지 실제로는 굉장히 어려운 작업이었습니다. AI3 하드웨어는 AI4 대비 메모리 대역폭이 딱 15%밖에 안 되거든요. 이 정도로 좁은 메모리 통로 안에 V14의 방대한 기능을 구겨 넣어서 정상적으로 작동하게 만들었다는 건 엔지니어링 관점에서 보면 상당한 성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초기 테스터들 반응을 보면 반응이 꽤 좋습니다. 부드러움, 전반적인 성능, 그리고 판단력 부분에서 확실히 한 단계 도약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어요. 구형 하드웨어라는 한계를 감안하면 상당히 인상적인 결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마냥 좋아할 수만은 없는 부분도 있습니다. 해외 출시가 하루아침에 뚝딱 이루어지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테슬라 측에서도 예전에 이렇게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해외 출시는 기술 검증 완료, 지역별 최적화, 그리고 관련 규제 승인이라는 여러 요소에 달려있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확정적인 날짜를 드리기는 어렵다. 다만 진행 상황은 계속 업데이트하겠다, 이런 입장이었죠. 그리고 여기에 하나 더 현실적인 걸림돌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해외 시장에서 테슬라가 규제 승인을 신청할 때 신형 AI4 하드웨어만 넣고 신청했다는 겁니다. 즉 처음 서류 작업 단계에서부터 구형 하드웨어 3 컴퓨터는 아예 빠져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기술적으로 준비만 되면 되는 게 아니라 각국 규제기관에 새로 서류를 넣고 승인을 받아야 하는 절차가 추가로 필요한 상황인 거죠. 그럼 어느 나라가 가장 먼저 받을 가능성이 높을까요?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캐나다입니다. 캐나다는 미국 밖에서 하드웨어 3 차량용 FSD가 승인된 적이 있는 딱 두 나라 중 하나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 V14 라이트의 첫 해외 확장 후보로 가장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같은 북미 권역이라고 해도 멕시코나 푸에르토리코 같은 인접 지역은 현지화 최적화 작업이 아직 더 필요해서 상대적으로 좀 더 기다려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유럽 쪽도 짚고 넘어가야겠죠. 현재 기준으로 유럽 5개 나라에서 이미 FSD 슈퍼바이즈드가 현지 도로 주행 승인을 받은 상태입니다. 이 나라들이 곧바로 V14로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 정작 HW3를 타는 유럽 차주들 입장에서는 소외감을 느낄 수밖에 없었어요. 실제로 유럽 하드웨어 3 차주들이 자신들만 이번 롤아웃에서 빠졌다는 이유로 이미 집단 행동을 조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분위기 때문에 테슬라가 V14 라이트를 유럽 연합 쪽에 우선적으로 가져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중국은 좀 사연이 있는 케이스입니다. 작년에 중국에서도 일부 HW3말랑 하드웨어 포차량한테 FSD를 롤아웃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현지 데이터 관련 법규 때문에 더 넓은 범위의 출시가 막혀버렸습니다. 지금 테슬라는 이 지역에서 FSD를 다시 재출시하려고 작업 중인데 이번에는 V14 버전으로
그리고 알려진 바로는 새로운 이름을 달고 나올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 우리가 특히 주목해야 할 나라, 바로 한국입니다. 한국은 북미 지역을 제외하면 세계에서 가장 먼저 FSD V14를 받은 시장이었어요. 그리고 한국 안에는 현재 운행 중인 하드웨어 3 차량이 대략 5만 대 정도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 정도 규모의 활성 차량군이 있다 보니 한국은 V14 라이트 해외 확장에서 1순위 타깃으로 꼽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호주랑 뉴질랜드 얘기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이 두 나라는 이번 달 초에 막 FSD V14를 받기 시작했어요. 다만 특정 차량 모델은 아직 검증이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이번 배포에서 제외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 V14 라이트가 여기까지 내려오는 데는 시간이 조금 더 걸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버전 정책에 대해서도 짚고 넘어갈게요. 테슬라는 이번 FSD V14 라이트를 별도의 세부 버전 번호 없이 출시했습니다. 이걸 보면 이 경량화 소프트웨어에는 앞으로 소규모 점진적 업데이트나 마이너 패치가 따로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좀 중요한 발표가 하나 더 있었습니다. 테슬라가 이미 공식적으로 확인한 내용인데요. 다음 세대 자율주행 기술인 FSD V15는 AI4랑 AI5 차량에서만 사용 가능하다는 겁니다. 즉 V15의 라이트 버전 같은 건 나오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테슬라 측 설명으로는 하드웨어 3 컴퓨터로는 애초에 진정한 의미의 완전 자율주행 수준에 도달하는 게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럼 하드웨어 3 차주들은 계속 뒤처지기만 하는 거냐? 그건 아닙니다. 테슬라 입장에서 FSD V14 라이트는 일종의 임시방편 역할을 하게 됩니다. 정식으로 하드웨어를 교체해서 완전한 무감독 자율주행이 가능해지는 그 순간까지 하드웨어 3 차량들도 최신 기능을 계속 쓸 수 있게 붙잡아주는 다리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하드웨어 교체와 관련해서도 힌트가 나왔는데요. 앞으로 이루어질 컴퓨터 교체 작업에는 아마 차세대 AI4 플러스나 AI5 칩이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다만 이 업그레이드는 빨라야 2027년 말쯤에나 기대해 볼 수 있다는 게 현재까지 나온 전망입니다. 그러니까 당장 하드웨어 교체를 기다리고 계신 분들이라면 아직은 시간이 좀 더 필요하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리해보면 미국에서 먼저 시작된 FSD V14 라이트가 이제 본격적으로 해외로 뻗어나갈 준비를 하고 있고, 그 중에서도 한국은 5만 대에 달하는 활성 하드웨어 3 차량군 덕분에 우선순위가 상당히 높은 시장으로 꼽히고 있다는 점이 오늘의 핵심입니다. 캐나다, 유럽, 중국, 호주와 뉴질랜드까지 각 지역마다 처한 상황이 다 다르다 보니 순서가 어떻게 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겠지만 적어도 하드웨어 3 차주들이 완전히 버려지는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테슬라 관련 소식은 앞으로도 아이러브9이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이랑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